검찰청 78년만 폐지가 긴급 대박 이슈로 불타오르는 가운데 퇴직검사 모임 검찰동호회가 충격 반격으로 헌법소원 제기 예고. 검찰청 폐지 반대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밀고 가야 하나.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검찰청 폐지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 일선에서 불만이 커지자 대검 수뇌부가 전국의 검찰청을 돌며 간담회까지 진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휘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을 지우는 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법무부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지금 연구해서. 법무부와 사정 교감 없는 기습 입장문이었지만 과거 대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총장과 검사장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저항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노 권한대행 입장문도 검찰 명칭을 유지해달란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검찰 내부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검 검사장들이 이번 주 전국 주요 검찰청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자리에서 격한 발언들이 쏟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대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상황이 후배들의 잘못은 아니다. 간부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등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일선에선 성토가 이어졌지만 현재 상황을 뒤집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 이후 검찰 지휘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특검 소속 검사 전원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있죠? 전원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들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복귀하겠다 하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치검찰을 해체하자 그러면요. 일부 진보 인사들 중에도 그건 정책 사건에만 해당됐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쿠팡 사건 보셨잖아요. 민생 노동 사건도 지 멋대로 김앤장의 검사들, 쿠팡의 검사, KT의 검사들을 짜고요. 다 봐주게 합니다. KT의 쿠팡의 검사 출신들이 왜 부사장으로 와 있고 막 그렇죠. 고위 간부를 합니까? 정치검찰로 짬짜면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앞잡이 하는 놈들이요. 쿠팡 앞잡이요. KT 앞잡이 합니다. 그건 제가 너무나 많이 봤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민생 노동 사건도 함부로 처리합니다. 그 자들이 봐주게 하고. 자, 그랬던 자들의 폐가 너무 심해서 이제 없애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건데 말 그대로 특검은 심지어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돼도요. 나중에 중수청이나 공소청이나 또 국수본이나 일선경찰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두 가지나 일선경찰이 봐주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안수사권 안 주고도 경찰 내에서 1차 수사기관 내에서 항고, 재항고, 보안수사를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정말 권력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그때도 특검을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특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상설특검 제도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 3특검처럼 만약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생기면 저는 특검하자 그럴 거예요. 그럼 그 특검은 예외적으로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이 3특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뻔히 특검이 그런 제도라는 거 알면서 이 특검은 수사 기소도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하냐. 그건 검찰 내에서 있을 때 윤석열한테 한동훈이한테 가서 따졌어야죠. 이원석이하고. 당신들이 수사 기소 다 우리한테 정권을 줘놓고는 왜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최상병 사건은 수사도 기소도 못하겠냐고 그때 따졌어야죠. 이제 와서 특검이 이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따집니까? 검찰이 일부 보안 수사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좀 사후적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일부라도 보안 수사권을 가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해서 보안 수사권도 박탈해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개의 주장이 있죠. 크게 보면.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술 마사지, 사건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예. 예? 예. 진술 마사지, 사건 마사지. 예. 예. 최근에 보면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진술 마사지 한 사건들. 이번에 지금 불과 이화영 예. 전 부지사 예. 사건들, 이런 연어술 파티. 예, 진술 세미나라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의혹들이 제기된 마당인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 존치됐을 때 어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관련자들을 또 부를 수 있거든요.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보안 수사권을 발동해서 예. 수사 더 할 거야. 보완할 그러면 거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보안 수사권이 존치되면 실제 현재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보안 수사권이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크게 없거든요. 네. 직접 검찰이 불러가지고 네. 보안 수사를 거의 안 해요. 비율로 따지면 1%도 안 된다라고 저희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제대로 지금도 주어져 있음에도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이 보안 수사권을 왜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요구를 하느냐. 저는 정말 보안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네. 보안 수사권의 존치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인적, 물적, 조직의 유지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다. 네.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여전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다. 어허. 이런 논리까지 쭉 전개가 되면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인적, 물적,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논거가 생기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보안 수사권을 넘어서서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한 사건들을 모든 사건을 다 전권 송치해서 네. 검찰이 전부 다 들여다보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 어떤 발언들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일련의 어떤 그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 네.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표적은 임은정 검사장처럼 잡긴 했지만 네. 실제로는 그 뒤에 네. 노만석 총장, 그다음에 정유미 검사장, 김윤선 천안지청장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겨냥한 거다. 네. 왜냐하면 정유미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데 2,000명 넘는 검사들과 10,000명 넘는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들이 향후 운명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의 방향키를 준 대검은 그저 조용하다. 뭐라도 하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윤선 천안지청장 지금까지 대검이 보여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1년간 직무대행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절차를 만들겠다는 건지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노만석 차장을 향한 비판인 것이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뭐 당혹, 허탈, 억울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검찰 개혁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향한 표적들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 발언들을 잘 보시면요. 네, 검찰의 특권 의식과 우월 의식이 찌들어 있습니다. 찌들어 있다. 네. 네. 아니 지금 검찰 개혁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부 조직 개편이 검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어느 그 정부 조직과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스스로들 예. 우리 걸기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걸기합시다 이런 주장이다. 네, 우리 걸기합시다. 대검차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하고 우리 연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모르는데. 풍경동화 앞에 있는데 네. 우리 똘똘 뭉쳐서 걸기합시다. 네. 정부 상대로 해서 봉기합시다. 정부 상대로 봉기합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 조직과 어느 부처와 어느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합니까? 검찰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특유의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요. 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입니다. 행정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이고요. 예. 이런 정부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러저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계속 반복하지만은 검찰이 78년 동안 제대로 해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스스로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초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건데 네. 봉기합시다, 걸기합시다라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자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수사권, 그다음에 기소 독점주의, 뭐 기소권 이걸 가지고 온 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생사 여탈권 이거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흔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버릇이 몸에 배어 있어서 습관성으로 이런 주장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 본인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다름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부처에서 가장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기재부. 그쵸. 지금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예. 그 근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지금 막 들고 걸기하자. 일어나서 장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총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전혀 없죠. 우리가 지금 다시 쪼개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은요 지금 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금감원 노조에서 좀 뭐 난리친 거 말고는 지금 뭐 기재부 관료들이 나서서 금감원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거기는 그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부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그냥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에요. 민간인.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노조도 있고. 그렇게 막 활동하고 있고 단체 행동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도 조직이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운명이 바뀌는데 거기는 뭐 기재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모피아 등 따져볼 거는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걸게하자 봉기합시다 이런 주장은 안 하고 있다. 근데 검찰이 여전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디테일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그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가동 중이고 여기에 검사 10명, 수사관 11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검사들이 들어가서 바꾸면 검사들에게 또 유리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다수 포진해서 혹여 그네들이 또 주도한다라거나 또는 그네들의 목소리가 다수 반영된다라거나 일각의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총리실 산하에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어떤 단위고요. 그 단위에서 뭐 경찰, 검찰 또 다른 부처들의 행안부, 법무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이런 논의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 문제, 정권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여러 가지 어떤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중심 잡고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검사라는 명칭도 바꿔야 된다. 공소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검사 자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당내에서는 좀 이게 좀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논의가 좀 있었고요.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논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헌법에 그 영장 청구권이 그러니까 영장 청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인신 구속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법원이 발부한. 근데 재헌헌법에서는 검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검찰청과 관련된 것만 하자면 주소만 정한 거예요. 주소를 이쪽으로 그 중수청은 행안부에 검찰청은 이쪽에다가 대신 검찰청 이름을 뭐 없애는 거죠. 검찰청이라는 거를 주소만 정한 거고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전권 송치주의 또는 수사지휘권 관련된 쟁점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디테일에다가 천사를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정말 세심하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논리로 얘기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100% 만약에 원하는 걸 달성한다면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최용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도 할 테고 하겠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론전 그러니까 그들이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법들은 사실은 이제 정부조직법상 주소지만 정한 거기 때문에 뭐 검찰청 폐지법, 형사소송법
뭐 검찰청법 뭐 등등등 해서 바꿔야 될 후속 입법 조치, 후속 시행령 네.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등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그때 제일 열받은 사람이 등으로는 안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제가 분이거든요. 그때 술 먹고 구두 집어 던졌죠. 원내대표단한테. 네. 마음대로 하냐고. 네. 근데 니네 그 마음대로 등 하나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향후 남은 입법 과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해야 되고 잘 싸워야 된다. 네. 그리고 디테일에 천사를 보내야 된다. 네. 정말. 근데 벌써부터 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전 현직 검사들로 이루어진 검찰 동우회 여기에서 또 입장문을 냈어요. 네. 반발하는 입장문. 잠깐 좀 볼까요? 자, 검찰 동호회 입장문입니다.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 규정은 헌법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 이번에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네, 뭐 헌법 이런 단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일리 있는 얘기 같고 점잖은 얘기 같죠.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입장을 냈어요. 네. 어차피 다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 헌법 제96조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96조를 보면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네, 이건 뭐 무식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헌법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근거로 해요.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수사권은 헌법이 검찰에게 보장하는 권한이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위헌 신청했다가 그거 깨졌어요. 깨졌어요. 헌법상의 수사권이 항상 검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라 아까 법률로서 정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란 말이 헌법에 나와요. 네. 검찰총장이란 말이 헌법에 나오지만 89조. 네,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공소청법에 헌법상의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본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나. 그렇습니다.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명칭의 문제일 뿐이고요. 내용 보면 다들 뭐 위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한마디로 하면 위헌은 본인들이 해왔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헌법을 유린한 건 검사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사들의 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할 때 거기 나왔던 최재현 검사, 박상현 검사의 그 증인으로서의 태도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박상영은 눈을 째려보면서 위압적인 자세를 계속 대하고요. 최재현은 까불고 있나 이런 식의 말이 그냥 쏟아 나올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검찰의 일반적인 지금 상황일 텐데요. 본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죠. 특히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대들면 내가 중간에 옷 벗더라도 나가면 정관예우 받으면서 대형 로펌 가서 평생 먹고 살 거 다 벌 수 있는데 니들이 나 건드려봐야 뭐가 있겠니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영웅이 되고 싶어서 날뛰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영웅이라는 게 이제 검찰 조직 안에서요. 그렇죠. 검찰 안에서만 영웅이 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실제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가장 평검사 중에 하나 그 라인에 있는 걔한테 야 네가 혼자 했다 그래. 걔가 나가서 혼자 했다 그래요.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똑같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승진시켜줍니다. 징계는 경징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정말 문제가 돼서 못 벗으면 좋은 로펌 가서 떼돈 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한 검찰에서 벗어난 지는 오래됐고 검찰 조직 안에만 충성하면 윗선에 잘 보이면 검찰 동호회에 있는 선배들이 다 먹여 살려준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그 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이게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 출신들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검찰 동호회잖아요. 전체 그 검찰에 몸 담았던 모든 검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도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오히려 검찰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외청 공무원이거든요. 예. 네. 저는 그냥 지금까지 참 왜곡된 역사가 있었다는 게 사실 사법부의 하나인 법원, 사법부 그 자체인 법원과 똑같이 대검찰청이 있는 것도 사실 웃겨요. 대소방청은 없잖아요. 예. 대경찰청도 없는데 대검찰청이 있는 것도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검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분이 잘 없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그 법무관으로 있을 때 그 얘기도 했었어요. 저한테 혼내실 때 대한민국 검사가 뭐로 보여? 말하면서 이렇게 혼내시는 분도 있었는데 뭘로 보여? 그런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더 요직으로 가서 이제 국회에서 보여준 태도가 그것을 방증하는 거죠. 얼마나 내부 문화가 되어 있었는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좀 언론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검찰 동호회라는 곳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곳인가를 함께 설명해 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윤석열 그 석방이 됐을 때, 구속 취소돼 석방됐을 때 회원들한테 문자 돌리고 여러분 덕 되게 잘 된 겁니다라는 3월달에 그랬죠. 한번 풀려났을 때 문자 보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검찰 동호회가 그동안 주요 건들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왔던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창수 당시 지검장 탄핵 얘기 있을 때였습니다. 현 혼란스러운 전국의 화근이자 근원, 이런 메시지를 돌렸던 곳이 검찰 동호회거든요. 네. 이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이런 것이다. 위헌을 운운하며 검찰청 폐지되는 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준다면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입법조사처에서 입장 낸 게 있습니다. 위헌 아니다. 예, 맞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시험 본 이후로 헌법 책을 공부를 안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로스쿨 체제에서는 검사 시험에 헌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점 받을 때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에 헌법이 들어가지 검찰 시험에 헌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헌법에 검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자기들이 헌법기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해괴망측하게 헌법에는 국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민이 헌법기구입니까? 헌법에 이름 나오면 헌법기구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호회, 검찰 동호회, 자기들이 뭐예요? 은퇴한 사람들 모임 아닙니까? 다른 조직들, 뭐 소방 동호회, 뭐 이런 분들 나가서 동네에서 봉사활동합니다. 본인들이 뭔데 그 입법기관에 대해서 위헌이네 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수 두고 앉아 있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권고드리지만 조용히 그냥 친한 분들 나가서 골프나 치시든가 뒷방에서 고스톱이나 치시지 뭔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오만 방자함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자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